자, 실무적인 선택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이 복식부기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복식부기로 들어가지 않았을 때 감면이라든가 가산세가 너무 세서 그렇습니다. 거의 복식부기로 들어가고, 자, 간편장부 기준경 비율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복식 간편 기준 중에 가장 유리한 방법을 들어갑니다. 간편하고 단순경 비율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복식과 간편과 단순경 비율 중에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들어가는데, 일반적으로 단순경 비율이 가장 유리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이 매년 들어오는데, 자, 나는 기준경 비율자인데 단순경 비율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단순경 비율자는 자, 신고도움 서비스에 단순경 비율이라고 적혀야지 단순경 비율로 신고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궁금한 게 하나 생길 건데, 나는 이때까지 장부를 안 했어. 그러면은 저 기준경 비율이나 단순경 비율로 해야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 세무서에서는 내가 이때까지 장부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죠. 그리고 세무대리인, 세무사 사무실에 가면 1년치 장부해 주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실무적인 선택 방법 안에서 가장 세금이 적게 나오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수수료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고려한 방법으로 해가지고 가장 적게 나오는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기장 의무 판단이라고 있는데 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에 보면 장부를 작성한 경우라고 나와 있고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군, 나군, 다군, 업종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자, 가군의 도소매업을 보게 되면 복식부기 의무자는 3억 이상이고요. 직전 연도 매출을 기준으로 합니다. 3억 이상이고요. 미만자 같은 경우에는 간편장부 대상자, 그리고 장부를 하지 않은 경우 6천만 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제조업, 나군인 제조업, 숙박업, 음식점업을 보시면 직전 연도 매출액 1억 5천을 기준으로 하고요. 장부 작성하지 않는, 그러니까 추계 기준으로 하면은 3,600 기준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군 보시면은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 협회, 프리랜서가 다군에 속합니다. 자, 직전 연도 매출액 7,500 기준으로 나누고요.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2,400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여기서 기장세하고 무기장 가산세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간편장부 대상자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식부기로 기장을 했어요. 이건 잘한 거죠. 내가 간편장부 간편하게 쉽게 할 수 있는데 꼼꼼하게 한다고 복식부기를 했어. 그럼 잘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세금의 20%를 깎아줍니다. 다만 한도가 100만 원이에요. 한도가 넘어가면 100만 원까지 깎아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무기장 가산세는 또 뭐냐? 자, 말 그대로 기장을 하지 않았을 경우 가산세가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내가 진짜 기장을 하지 않았을 때, 아까 얘기 드렸죠. 단순경 비율이냐 기준경 비율로 신고했을 때 산출세액의 20%를 벌금으로 냅니다. 자, 가산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복식부기 의무자가 복식부기 이외의 방법으로 신고했을 때 산출세액의 20%를 내게 됩니다. 이거를 무기장 가산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식부기는 이 가산세가 많아가지고 복식부기로 거의 들어간다고 얘기했던 게 이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면도 못 받고요. 자, 그래서 제가 눈에 보이도록 정리를 해봤습니다. 동일한 매출액에 동일한 필요 경비에 자, 이 네 가지 방법이 어떻게 얼마만큼 세금 차이를 일으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이 자, 단기 순이익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 수익 금액에서 자, 매출액에서 필요 경비 뺀 거를 그냥 단기 순이익이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소득 금액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비슷한 금액이에요. 단기 순이익하고. 자, 단기 순이익이 4,765만 원이었다라고 가정을 하고 들어갈게요. 그리고 매출액이 2억 6,300이라고 가정을 하고 들어갈게요. 자, 이럴 경우 자, 네 가지 신고 방법에 따라 어떻게 세금 차이가 나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실제 계산된 금액이고요. 나머지 감면이나 이런 거는 공제, 세액 공제, 소득 공제, 감면 이거는 없다 또는 동일하다고 가정을 한 겁니다. 복식부기 보시면은 뭔지는 모르겠는데 맨 끝에 보면은 이게 납부할 세액이거든요. 자, 459만 원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간편장부로 계산한 거 보면은 559만 2천 원이 나왔고요. 단순경 비율로 계산을 한 거 보면 231만 2천 원이 나왔고요. 자, 기준경 비율 보시면은 1337만 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어떤 거를 선택하고 싶으세요?
자, 여러분들 전부 다 단순경 비율 가고 싶어요. 자,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단순경 비율은 자, 신고도움 서비스에 자, 단순경 비율 찍힌 사람만 단순경 비율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은 간편장부 기준경 비율 대상자이기 때문에 단순경 비율로 신고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를 드렸습니다. 간편장부 기준경 비율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복식과 간편장부와 기준경 비율로 신고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1, 2, 4번 금액으로 신고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1, 2, 4번 중에 자 3번 어차피 여러분들 신고를 못합니다. 단순경 비율자가 아니라고 하면은 자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1, 2, 4번입니다. 그럼 여기서 제일 작게 나온 금액이 1번이죠. 복식부기예요. 내가 비록 간편장부 대상자긴 하지만 세금 신고를 해보니까 복식부기가 제일 적게 나와. 그러면 복식부기로 신고를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고려할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 얘기 드렸죠. 복식부기는 여러분들이 못한다. 그러면 맡겨야 된다. 그러면 수수료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수수료까지 고려한 금액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금액은 다 똑같아요. 차관만 납부한 세금 아까 봤던 금액이랑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여기서 고려할 게 여러분들은 5월달에 세금도 내야 되지만 세무사 수수료도 줘야 돼요. 그것까지 고려해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식부기 같은 경우에는 비싸요. 왜냐하면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요.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는 자 세무사 수수료 8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야 될 세금과 수수료까지 합한 금액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금액이 자 539만 원이에요. 그리고 간편장부 같은 경우에는 내야 될 세금의 자 세무사 수수료 25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합치면 584만 2천 원이고요. 자, 기준경 비율 같은 경우에는 자, 세무사 수수료 쌉니다. 10만 원이고요. 차감할 납부세액에서 자, 수수료까지 합친 금액이 1,300만 원입니다.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건 고려 대상도 아닌 거예요. 기준경 비율은. 보시면 여러분들 그래도 1번이에요. 그래도 복식장부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세무사 수수료 80만 원 주고 세금 450만 원 주는 게 훨씬 나은 선택이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 복식부기하고 간편장부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아까 전에 제가 간편장부가 복식부기로 신고가 들어가면은 자 세금의 20% 깎아줍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산출세액을 보시면 복식부기하고 간편장부하고 똑같은데 보면 세액공제가 100만 원 차이나. 자 산출세액에서 20% 깎아주는데 100만 원이 넘으면 100만 원까지만 빼주겠다. 자, 세액공제 얼마 들어갔나요? 1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100만 원의 차이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100만 원 차이와 세무사 사무실 수수료 80만 원을 제하면 20만 원이 보는 애한테 이득이 되는 거죠. 이렇게 따지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복식부기자인데 자 다른 방법으로 신고를 들어갔어. 그 다른 방법이 간편장부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자 여기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되는 거야. 벌금으로 내는 거야. 그 금액이 120만 원 돈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무사 사무실 수수료 쓰고 그냥 가산세 면하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그래서 복식부기는 복식부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기준경 비율 같은 경우에는 세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1,300만 원. 자 복식부기로 한 거에 비해 2.5배 정도 더 비싼 거예요. 이게 페널티 성격이라서 그렇습니다. 대부분 자 기준경 비율로 들어가면 불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몇 달 뒤에 세무서에서 이제 결정이란 걸 해서 옵니다. 자 결정이 뭐냐면 세무서에서 계산해서 그냥 세금 다 내라 이렇게 해서 통지서가 옵니다. 거기에서 했는 방법은 기준경 비율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불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게 절세가 아니고 제때 신고하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최고의 절세가 됩니다. 자 그러면 단순경 비율이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취지가 뭐냐면 해당 연도 개업한 사업자하고 영세한 사업자들이 이제 장부 기록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가지고 소득세 신고를 좀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거는 똑같이 장부를 안 했지만 단순경 비율 같은 경우에 좀 봐준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자 그래서 대부분이 실제 경비보다 단순경 비율에 의한 경비가 많게 들어간다고. 자기가 본인이 다 쓴 거 긁어 모아도 50% 60%밖에 안 돼요. 근데 단순경 비율은 80% 90%까지 인정을 해주는단 말이야. 증빙이 없어도. 계산 방법을 보면 수익 금액에서 단순경 비율 곱한 만큼을
자, 경비로 인정해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렇게 나온 숫자만큼 경비를 인정해준단 말이야. 그럼 단순 경비율은 어디 있냐? 신고 도움 서비스에 보면은 거기에 단순 경비율이라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수익 금액을 곱하게 되면은 그 금액을 경비로 보는 거예요. 그럼 그 금액이 앞에서 본 게 90.2%였어요. 그러면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매출액의 90%를 경비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이제 식을 반대로 하면 수익 금액의 10%만 소득 금액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것만 세금을 내라라는 말이거든요. 자,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게 얼마나 유리한 거예요. 3번 보시면 자, 기부금, 감가상각비, 기타 매입 비용은 추가로 인정이 안 됩니다. 이거 자체 이 90%, 80% 안에 모든 비용이 다 들어갔다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단순 경비율만큼 이득인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질문이 들어오죠. 자, 나 단순 경비율자인데, 자, 기부금 추가로 입력할 수 있냐? 감가상각비 추가로 입력할 수 있냐? 더 경비 입력할 수 있냐? 아, 욕심 그만 부리시고, 자, 90% 인정해주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단순 경비율은 다 그 업종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90%, 80% 아닙니다. 그 신고 도움 서비스에 보면 단순 경비율이 찍혀 나옵니다. 그 경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2월 결성금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내가 2월 결성금이라는 거는 손실이란 말이야. 실제 손실이 있어라도 실제 손실이 있으면 간편장부 하란 말이야. 장부해서 신고하라는 거고, 단순 경비율을 하려면은 이제 2월 결성금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익 금액이 1원이라도 있으면 1원에 자, 10%면 0.1원이라도 소득 금액이 있는 거기 때문에 결손이 나는 게 불가능하죠. 산식상. 자, 2월 결손금 자, 발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올해 마이너스 500이 손실이 났다. 근데 내년에 한 1,000만 원 이익이 날 것 같아. 올해 그 손실난 500만 원을 내년 1,000만 원에서 까주거든요. 그럼 내년에 비록 1,000만 원의 소득이 발생했지만 자, 500만 원 까서 500만 원치의 소득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 때는 단순 경비율 자라도 간편장부나 복식부기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단순 경비율자가 아닌 자는 단순 경비율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자, 단순 경비율이 그 앞에 나타나야 단순 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다음에 기준 경비율을 하나 보시면은 단순 경비율은 어떻게 보면 내가 장부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좀 봐주는 거였다라면 기준 경비율은 가중하는 자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취지 보시면 장부가 작성되지 않는 경우 세금 부과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라고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세무서에서 결정이란 걸 하게 되는데 그 결정은 세무서에서 계산해서 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기준경비율 방법이라고 얘기했는데 소득세 신고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세금 안 내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세무서에서 자 거기 가산세까지 다 붙여가지고 이제 기준경비율로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그 납부서만 보내줍니다. 신고 안 한 사람을 이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이제 기준경비율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실무적인 적용을 보시면 간편장부나 복식부기에 의해 계산된 납부할세액보다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금액이 소득금액이 적은 경우인데 이거 거의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한 번씩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매출 대비 매입이 매우 적다. 자, 그리고 매입 자료를 못 받는다. 그리고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업종이다. 이런 경우에 이제 기준경비율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는 있는데 거의 실무적으로는 기준경비율을 쓰지 않습니다. 자, 기타가 있는데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하지 않고 기준경비율로 들어가게 되면은 무신고 가산세, 산출세액이 20% 벌금 문다 했죠. 그 가산세를 매기게 되고요. 단순경비율과 마찬가지로 결손금이 발생하더라도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산식으로 계산된 그 비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에 보시면 기준경비율로 이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보시게 되면 1번, 2번 금액 중에 작은 걸 소득금액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1번도 해보고 2번도 해보는데 자, 둘 중에 적게 나온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봅니다. 라는 거예요. 자, 1번식과 2번식이 있는데 1번은 이렇게 할 바에는 거의 간편장부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 2번 방법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단순하게 식에 의해서 나오는 소득금액이죠. 한번 보시게 되면 1 단순경비율, 아까 단순경비율이 90.2%였죠. 자, 단순하게 90%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단순경비율은 10%잖아요. 자, 수익금액의 10%에서 2.8배 내지 3.4배입니다.
복식부기 같은 경우에, 복식부기 의무자 같은 경우에 3.4배를 하고요. 그 외에는 2.8배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온 금액을 소득 금액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옆에 한번 보시게 되면 매출액이 2억 6,300이었습니다. 2번 단순경 비율의 배법을 한번 보시게 되면 2억 6,300에서 자, 1 마이너스 단순경 비율이 10%였어요. 10%에 자, 2.8에 하면 7,200만 원이 나옵니다. 그 금액을 자, 1번 금액과 비교해가지고 작은 금액을 선택하면 되는데 1번 금액은 자, 1번 할 바에 간편장부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2번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금액이 옆에 보시면 소득 금액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밑에 가시면 이제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 가산세로 넣죠. 자, 이 금액이 200 얼마가 들어갔죠. 자,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차감할 납부세액을 보면 이 1,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복식부기로 잔고한 게 지금 500 얼마 나왔죠. 자, 거의 2.5배 이상을 내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뒤에 보시면 사업소득의 종류가 있습니다. 자, 이맘때쯤 되면은 이제 3.3% 프리랜서 분들 이제 신고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는 근로자인 줄 알았는데 왜 이 소득세 신고하라고 왜 문자가 왔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 사업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번호가 있는 사업자가 있고요. 자, 사업자 번호가 없어도 사업자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자, 일반 그 사업자 등록해가지고 증 받아서 사업하시는 뭐 일반 사업 소득하고 자,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자가 있는데 자, 프리랜서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근로자 아닙니다. 이분들은 자, 사업소득자고요. 사업자 등록번호 없어도 5월에 신고해줘야 되는 사업소득자로 들어갑니다. 만약에 이분들 5월에 신고 안 하고 놓치면 아까 기준경 비율로 자, 계산한 방법으로 가산세까지 엎쳐서 나중에 자, 세무서에서 그 납부서를 보내주게 됩니다. 꼭 신고하시고요. 3.3% 내가 프리랜서인지 아니면 근로자인지 어떻게 구분하냐. 자, 급여 대장에 보시면 4대 보험 공제액이 나와 있다. 그러면은 그분들은 이제 근로자고요. 4대 보험 공제액이 안 나와 있고 3.3%만 딱 제하고 자, 급여를 받고 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사업자입니다. 자,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인 거, 자, 소득세 과세기간하고 신고 납부기한이 있는데 과세기간은 뭐냐 하면 이 시점까지 번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 이게 과세기간인 거예요.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번 돈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자, 신고기간은 언젠가 다음 해. 그러니까 12월 31일 전에는 그거 신고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저거 신고 다 하고 나면 이제 5월이 오는 거예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이제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성실신고 대상자라고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6월 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신고 기간에 신고를 안 했다. 그럼 미신고 가산세, 무기장 가산세 뭐 이런 거 다 엎쳐가지고 납부 불성시까지 붙여가지고 이제 세무서에서 결정해가지고 자, 기준경 비율로 결정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한 10월 달쯤 되면 이제 납부서 옵니다. 그때 가서 울고불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 소득세 강의하다 보면 질문이 들어오는데 기장대리하고 신고대리가 뭐고 그 다음에 나는 세무사 사무실을 언제 쓰면 되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시게 되면 기장대리 같은 경우에는 매월 이제 수익료를 줘가면서 이제 위임을 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냥. 자, 세무대리인에게 의뢰를 해가지고 세무대리는 사업 전반에 걸쳐 세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맡아서 뭐 월별 기장료 내고 이제 다 신고를 알아서 해주는 거죠. 신고할 때 되면 뭐 신고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신고대리 같은 경우에는 신고받은 의뢰건에서만 신고하면 그냥 끝입니다. 해당 건에 대해서만 수수료만 딱 받고 별도의 책임이 없어요. 신고만 대신해 준다는 개념이고 의뢰만 받아서 그 신고만 하면 끝이고요. 그리고 세무대리인 기장의뢰 적정 시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자, 보시게 되면 자, 내 매출액이 아까 테이블 보셨죠? 복식부기 의무자 가나 다군 있었는데 복식부기 그 매출액에 근접할 그 매출액이 진입했을 때 이제 복식부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고요. 매출액이 있고 뭐고 간에 인건비가 발생한다. 그러면 셀프 신고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해야 되는 신고도 많고 이러니까 거의 대부분 놓치고요. 이거 부가세까지는 진짜 완벽하게 해오시는 분 더러 있는데 이때까지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한 명도 제대로 해오시는 분이 없었어요.
자, 뭔가 다 수정해야 되고 오류가 다 있었어요. 신고 안 한 것도 많고. 그러니까 인건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무관하게 의뢰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정판이 되는 거죠. 자, 뒤에 한번 보시면 어떻게 신고하는지 한번 샘플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는 자,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라고 자, 한 4월 말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문자나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이메일로 자, 이거 보고 신고하세요 라는 신고 안내문 또는 신고도움 서비스를 보내줍니다. 그 내용이 이 내용이거든요. 여러분들 볼지 모르니까 이거 별거 아니겠지 하고 그냥 봤다가 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저희도 이거 보고 신고하거든요. 거의 95%의 내용이 이 안에 다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면 위에 종합소득세 신고 정보 안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지금 이게 2023년도 거를 아직 뽑을 수가 없어서 22년도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23년도입니다. 뭐 성명 있고 생년월일 있고 저기 안내 유형을 보시면 조금 전에 제가 얘기를 드렸던 뭐 간편장부 기준경 비율입니다. 이렇게 얘기 드린 내용이 나오죠. 여기에. 그러니까 직전 연도 뭐 매출액이 어떻게 됐건 내가 업종이 어떻게 됐건 그것까지 여기서 다 판단해 준다라는 말이에요. 기장 의무 보시면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이 말은 니는 간편장부로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러나 네가 만약에 장부를 안 했다면 기준경 비율로 신고를 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분은 복식부기로도 할 수 있고요. 간편장부 할 수 있고요. 기준경 비율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 3가지 방법으로 신고를 할 수 있죠. 자, 밑에 보시면 사업장별 수익금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매출액에 해당되겠습니다. 사업장에 내가 사업으로 인한 발생한 매출액을 나타낸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2억 4,900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이 금액이 매출액, 수익금액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밑에 보시면 타소득 합산 유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 맨 처음에 제가 소득세 강의하면서 맨 처음에 얘기 드렸던 게 이자 배당 사업 뭐 어쩌고 저쩌고해서 다 합쳐서 저 소득세를 신고한다라고 했는데 그 합쳐야 될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판단을 해주는 겁니다. 자, 보시면 전부 다 꽃표가 되어 있는데 자, 근로에 동그라미가 돼 있죠. 그러면 이 부분은 네가 다른 근로소득도 있으니 근로소득도 합산해서 신고하라라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공제참고 자료 같은 경우에는 기납부세, 내가 중간예납을 했는 경우 그 금액, 그리고 3.3%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그 금액이 있는지 없는지 얼마인지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소득공제 항목에는 인적공제는 본인이 판단해야 되니까 없는 거고 그 이외에 국민연금 얼마나 냈는지, 개인연금 저축 얼마나 냈는지, 뭐 노란우선공제 얼마나 냈는지까지 다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자, 세액공제 항목까지 다 나오고요. 자, 이거 보고 신고를 하란 말이에요. 자, 옆에 보면 신고한 금액이 나왔으면 신고한 샘플이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시게 되면 사업소득 금액 2억 4,900만 원. 자, 신고도움 서비스에 사업장별 수익금액 그대로 온 거죠. 근로소득이 이번에 있다 그랬으니까 근로소득 합산까지 들어와야 돼요. 근로소득은 별도의 그 명세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여기서 좀 생략을 할게요. 있는 거 그냥 굴러왔다라고만 가정을 하겠습니다. 합산해서 소득금액을 보면은 8,575만 원이 나왔어요. 자, 여기서 자, 소득공제 빼는 거예요. 아까 옆에 보면 소득공제가 있었죠. 국민연금, 뭐 개인연금 저축, 소상공인 소기업공제 이것까지 다 넣어서 소득공제에 차감을 하는 거예요. 대신 여기에 인적공제는 자, 모르잖아요. 국세청이 자기가 얼마나 누구를 부양한지 어떻게 부양하는지 모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판단해서 금액을 넣는 거고 만약에 그 금액 합계액이 1,077만 원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죠. 다 더한 금액이 이걸로 보는 거죠. 그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 소득공제, 인적공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거기 가서 한번 보세요. 제가 자세하게 인적공제가 되니 안 되니까지 설명을 다 해놨으니까 거기 가서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요.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뺀 거를 과세표준이라고 하고요. 자, 조금 전에 세율 테이블 보셨죠? 그 테이블에 과세표준에 해당되는 금액 가서 그걸 가져와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세액 감면이나 세액 공제에 해당하는 부분은 빼고 결정세액이 나오고요. 가산세 더하고 기납부세액 빼주면 이제 5월에 납부해야 되는 그 세금이 나옵니다. 그 금액이 560만 원이네요. 여기서.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소득세 전반에 걸친 개념, 그리고 흐름,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